안녕하세요. 인생고수 시청자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중년 남성분들이 뒤늦게 아쉬워하면서 그 사람은 정말 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떠올리는 여성분에 대한 이야기요. 이게 근데 꼭 뭐 젊거나 외모가 화려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오늘은 바로 시간이 꽤 흘러도 남성들 마음속에 깊이 남는 여성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서 보이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들, 그걸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네요. 이게 뭐 단순한 연애 기술이라기보다는요, 자신을 어떻게 존중하고 또 삶의 중심을 어떻게 잡는지 그런 태도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맞습니다. 태도가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사실 이런 매력은 뭐 특별한 사람만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충분히 발견하고 또 갖고 나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오늘부터라도요. 그럼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특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감정이나 시간을 이렇게 쉽게 다 내어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아, 네. 이걸 그냥 밀당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제 생각엔 그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랄까, 감정을 확 보여주는 게 아니라 천천히 서서히 드러내고 또 자신만의 어떤 세계, 경계 같은 걸 지키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방한테는 계속 궁금하게 만들고 상상할 여지를 남기는. 네, 맞습니다. 그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정보격차 이론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정보 격차 이론이요?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뇌는 있잖아요. 모든 정보가 완벽하게 주어졌을 때보다 약간의 빈틈, 부족한 정보가 있을 때 그 대상에게 훨씬 강하게 끌리고 호기심을 느껴요.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뭔가 다 알 것 같으면서도 확실히는 모를 때 더 궁금해지는 심리 같은 거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관계의 깊이나 진정성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중년 이후에는요. 상대방에 대해 더 알고 싶다. 이런 호기심이 생기면 그게 곧 이 사람이랑은 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어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태도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뭐 연락 왔을 때 바로 답 안 하고 약속 바로 안 잡고 이런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군요. 네, 행동보다는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중요하죠. 그런 행동을 통해서 나는 내 시간과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이런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저희가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 62세 이미숙님이라고 하셨는데 이분 사례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연락 오면 그냥 바로바로 답하고 약속도 자기 스케줄 막 바꿔가면서 맞추셨대요. 네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리듬을 좀 지키면서 반응 속도랄까? 그런 걸 조절하셨더니 오히려 상대방 남성분이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관계를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네, 그게 바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는 방법 중 하나인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바로 자신만의 시간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에요.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맞추려고 내 일정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관심사, 내 계획을 중심으로 하루를 딱 채워나가는 모습.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참 당당해 보이고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 삶의 어떤 주도권, 이걸 확실히 쥐고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렇죠. 뭔가 끌려다니지 않는 느낌? 네. 실제로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있었어요. 자신의 일정이 명확하고 그걸 잘 지키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더 큰 호감과 존중감을 느낀다는 거죠. 오, 연구 결과도 있군요. 네. 그러니까 자기 시간이 이렇게 뚜렷한 여성분들은 상대방에게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겠다.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은 정말 놓치고 싶지 않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거예요. 듣고 보니 정말 공감이 가네요. 저희가 또 본 사례 중에 65세 박현숙님. 이분은 퇴직하시고 시간이 많아지셨는데도 불구하고 딱 자신만의 활동 시간을 정해놓고 그걸 철저히 지키셨대요. 네, 그랬더니 오히려 예전보다 관계의 질이 더 좋아졌다고 하셨죠. 네, 그러니까 시간이 많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다 맞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시간을 딱 지키니까 관계가 더 좋아졌다.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데 그만큼 자신을 먼저 챙기는 그 단단함이 상대를 끌어당기는 힘이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가 타인에게도 존중받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특징. 이것 앞서 말한 두 가지. 그러니까 자기 시간과 감정을 지키는 것과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감정을 전부 다 드러내지 않고 약간의 여운을 남기는 거예요.
아, 여운이요? 네. 기쁠 때도 그렇고 좀 아쉬울 때도 그렇고 그 감정의 끝을 살짝 남겨두는 거죠. 이게 참 묘하게 계속 생각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심리학에서는 이걸 미완성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하는데요. 미완성 효과요? 네. 사람은 완결된 어떤 과제나 감정보다는 뭔가 좀 마무리되지 않은 듯한 느낌? 미완성된 것에 더 오랫동안 신경을 쓰고 기억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뭔가 끝을 봐야 속이 시원한데 안 보여주니까 계속 생각나는 건가요? 그렇죠. 감정 표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모든 감정을 그냥 투명하게 다 드러내기보다는 약간의 아쉬움이나 궁금증을 남기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저 사람 진짜 마음은 뭘까? 하면서 계속 그 감정의 의미를 곱씹어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만남 후에 헤어질 때 오늘 정말 최고였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모든 감정을 쏟아내는 대신에요. 네. 덕분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정도로 살짝 마무리를 하는 거죠. 아, 표현은 좀 절제됐지만 뭔가 더 궁금하게 만드는? 네. 저희가 본 70세 김은자님 사례가 딱 그랬죠. 인사를 이렇게 살짝 바꾸셨더니 상대방이 나중에 그때 그 말의 여운 때문에 자꾸 당신 생각이 났다 하고 고백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막 표현을 많이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절제된 표현이 더 길고 깊은 여운을 만들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때로는 적은 것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죠. 그럼 네 번째 특징입니다. 이건 바로 침묵이 주는 존재감이에요. 아, 침묵. 이것도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네. 때로는 막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그 적절한 침묵이 더 깊은 인상을 남기고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뭐랄까, 불필요한 말로 관계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기보다는 조용히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 아니면 편안하게 그냥 바라보는 눈빛, 잔잔한 미소 같은 거요. 그렇죠. 아니면 그냥 아무 말 없이 편안하게 함께 있는 그 순간의 분위기. 그런 게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아, 우리가 흔히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 말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 비언어적인 요소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훨씬 크거든요. 침묵 속에서 풍기는 그 사람만의 분위기, 아우라 같은 게 있죠. 맞아요. 저도 가끔 중요한 순간에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 그냥 차분하게 상대를 바라보거나 아니면 편안한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그 안정감이 오히려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나 신뢰 같은 것들이 그 침묵 속에서 전달되는 거죠. 말이 주는 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면의 태도나 분위기가 주는 메시지가 어쩌면 훨씬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공통점입니다. 이건 앞서 나온 특징들을 종합하는 느낌도 있는데요. 바로 남자가 스스로 다가오게 만드는 힘이에요. 네, 스스로 다가오게요. 먼저 막 다가가거나 연락 안 온다고 초조해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삶을 딱 중심으로 잡고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더 다가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능과도 좀 관련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거나 내가 선택했다고 느끼는 대상에게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애착을 느끼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그런 심리가 있군요. 네. 그래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리듬을 딱 지키는 여성에게 남성은 어떤 감정적인 긴장감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 긴장감이 관계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뭐랄까, 이 사람은 쉽게 잡을 수 없겠는데? 하는 느낌이 오히려 더 다가가고 싶은 마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아하, 너무 쉽게 얻을 수 있으면 매력이 떨어지고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더 가치를 느끼고 끌린다는 거네요. 그렇죠. 관계에서도 약간의 도전의식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신의 스케줄을 우선시하고 만남 제안이 와도 바로 네, 좋아요 하기보다 자기 상황을 먼저 고려하면서 여유롭게 답하고 또 만난 후에도 막 먼저 연락하려고 조급해하기보다는 기다릴 줄 아는 여유. 이런 태도가 중요한 거군요. 네, 바로 그런 태도가 관계의 주도권을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가져오는 열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던 63세 김은희 님이나 65세 장지영 님 사례도 딱 그랬잖아요. 예전과는 다르게 관계 패턴에 이런 변화를 주니까 오히려 상대방이 더 적극적으로 변했다는 경험담들. 이게 다 이런 원리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은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느냐가 관건인 거죠. 오늘 이렇게 쭉 5가지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정리해보면 결국 남자가 평생 잊지 못하는 여성은 뭐 특별한 기술이나 대단한 외모를 가져서라기보다는 자기 삶의 중심을 정말 단단하게 지키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말보다는 그 사람의 분위기로 막 헌신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자존감으로 관계를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느껴졌어요. 정말 정확한 정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결코 늦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아, 그럼요. 여러분 안에 이미 존재하는 그 매력을 발견하시고 또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감정의 여운을 남기는 연습도 좀 해보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만의 속도를 즐기시는 거예요. 자신만의 속도. 네, 핵심은 누가 나를 좋아해 줄까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분위기를 풍기면서 살아갈 것인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와,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내가 어떤 분위기로 살아갈 것인가. 네, 그게 바로 흔들리지 않는 매력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나마 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은 소중한 분들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인생고수 채널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이어질 유익한 지혜들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또 나누고 싶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희가 또 참고해서 좋은 컨텐츠 만드는데 힘쓰겠습니다. 네, 소통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은퇴 후 취미생활, 삶을 바꾸는 7가지 놀라운 선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기대되는데요. 네,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지만 은퇴 후에 어딘가 좀 공허함을 느끼시는 분들 혹은 새로운 활력을 찾고 싶은 분들을 위한 이야기가 될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꼭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 후반전을 저희 인생고수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